오늘날 사람들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채우고 있는 평범한 유리박스의 고층 건물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건축으로 간주하죠. 하지만 1921년 미스 반데로이가 프리드리히 거리에 맞춤형 프로젝트를 스케치했을 때 그것은 그저 건설 불가능한 유리타워였습니다. 현재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유리타워들은 실제로 지어진다면 미스 반데로이의 스케치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생성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어떻게 건축적 상상을 실현 가능하게 하고 세상을 매혹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 건축 레시피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읽었던 Speaking of Architecture라는 책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건축가들의 다양한 관점이 담긴 인터뷰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AI의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정교하게 복잡하기도 하고 어디서 본 것 같으면서도 낯설지 않나요? 이제는 실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설계 스튜디오에서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팬데믹 이후 AI를 포함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점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와 이미지 구름 속에 살고 있고 다양한 미디어 속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사실로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구글, 핀터레스트, 아키데일리 검색을 통해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는 것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이미지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색된 이미지 대부분은 사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본성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미지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인간의 몫이 아닌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계의 영역에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가 생성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어떻게 건축적 상상을 실현 가능하게 하고 세상을 매혹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학적 관점에서 숭고의 미학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연은 알 수 없고 무한한 공간을 발견하는 것 같은 숭고함의 오래된 영역이죠.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안개의 바다 위의 방랑자와 같은 그림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대한 산과 바다에서의 숭고의 흔적을 느끼지만 더 이상 이러한 자연에 매혹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오히려 후보댐 직접 가서 보거나 핵폭발을 본다면 더 숭고함을 쉽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숭고의 대상이 자연에서 기술적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AI가 만든 기술적 산물에도 숭고와 같은 미학적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를 통해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드저니, 달리 등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보면 그림과 같은 느낌을 들면서도 매우 정밀하고 정교하면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면 어떨 때는 다소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분명하면서도 불안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이미지처럼 아주 정밀하고도 실질적인 가능성 있는 이미지를 구현해내기도 하죠. 종종 이런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생성한 건축물은 진정한 건축의 영역이 아니며 현재 기술적 조건을 통해 즉시 만들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건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까운 역사의 선을 통해 이런 염려는 조금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채우고 있는 평범한 유리박스의 고층 건물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건축으로 간주하죠. 하지만 1921년 미스 반데로이가 프리드리히 거리에 맞춤형 프로젝트를 스케치했을 때 그것은 그저 건설 불가능한 유리타워였습니다. 현재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유리타워들은 실제로 지어진다면 미스 반데로이의 스케치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스의 후기 작품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근대 건축의 역사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년간 평범한 유리박스의 고층 건물과 미스 반데로이의 스케치 중 무엇이 건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게 더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오히려 지어지진 않았지만 미스 반데로이의 스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건축의 혁명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본과 경제 논리에 의해 건설된 수많은 유리 마천들에 비하면 훨씬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만든 이미지들은 당시의 기술로 지어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우리는 지금 당장 AI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AI는 향후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AI 기술의 중심에는 사실과 허구의 결합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미학적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AI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자동화, 효율의 관점에서만 논의되는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대부분의 AI 활용은 인간의 노동이 자동화에 쓰일 것이고 대부분의 기업 이윤의 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텐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게 축적된 자본이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터 베냐민은 독일에서 유명한 매체 사상가인데요. 베냐민이 말한 수집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수집하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들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물건들이 소유자와의 관계를 통해 특정한 상징이나 의미를 지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축은 그런 의미에서 효용과 기능적 차원뿐만 아니라 상징이나 의미가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드는 건축도 자동화를 통한 효율의 관점이 아닌 상징이나 의미 그리고 미학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상가로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모든 예술은 쓸모없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예술은 쓸모없거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 종속된 일부가 되지 않도록 예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술이 돈에 의해 사고 팔리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이 소비주의 사회와 분리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술이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자동화와 효율을 통한 자본주의적 시장에 종속된 AI 기술적 측면이 아니에요. 발터 베냐민이 수집가족 대상 혹은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의 관점에서 AI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과 오스카 와일드 둘 다 예술 작품 그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미학적 측면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라고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미지나 데이터를 예술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인공지능이 사회, 경제적, 효용성의 프레임으로만 보였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AI에 대한 다른 논의를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AI에 의해 건축가는 배치될 것인가 혹은 우리의 직업은 안전한 것인가라는 이분법적이고 그린시안적인 관점을 탈피해서 AI의 미학적 측면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조금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AI가 우리 사회에 아주 빠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일자리를 빼앗거나 대체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앞에 다가온 변화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나 정책이 더 빠르게 마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 기술을 통해 인간의 의미가 사라진 말 그대로 기술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데이터의 호수 속에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산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이 건축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원재 건축 레시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